이제 독서에서 인문, 예술, 과학, 기술, 예술, 융합 이렇게 6가지 볼 건데요. 솔직히 조금 독서 유형 컨셉이 우울하잖아, 그지? 좀 집중을 요하는 수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좀 무겁게 힘을 잡았어. 그만큼 조금 더 집중, 컨센트레이트가 절대적인 수업이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이해해줬으면 해. 대신에 이 인트로라도 야외에서 찍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는 6가지 다 합해서 하나야. 인문, 과학, 예술, 그리고 기술, 융합, 하나 빠졌는데 사회까지를 이룰어서 우리는 글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주요 출제 내용과 글 읽기 방법, 그리고 문제풀이법과 더 나아가서 이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 경향까지만 분석해 보도록 하자. 반갑습니다. 이상그룹의 이상혁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3번째 과학글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글이란 지구의 생태계와 우주에 대한 탐구를 담은 글로 지구과학, 생물학, 의학, 물리, 화학, 즉 물화생지에 대한 지문이 고루 출제됩니다. 특히 지구과학과 생물학, 의학의 출제 비중이 높은 편이죠. 왜냐하면 물리와 화학은 과학적 지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궤적인 현상이 배경이 되는 원리와 현상이 나타나는 과정, 이에 따른 이론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하고요. 글에 제시된 여러 용어와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게 필요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원리와 현상을 설명하다 보니까 여러 용어와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얘는 문이과 공통적으로 중요한 이유예요. 과학적 현상의 원리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실험이나 사례가 제시되며 그림이나 그래프 등과 같은 시각 자료가 제시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능력도 중요하고요. 글에 제시된 과학적 정보를 바탕으로 실제 사례나 시각 자료와 같은 주어진 자료를 해석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다음은 과학 분야의 주요 출제 소재입니다. 물, 화, 생, 지로 나눠서 설명드릴 거고요. 먼저 물리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물리학은요, 고전 역학과 현대 물리, 파동에 대한 지문들이 주로 출제되었습니다. 어떤 현상에 작용하는 힘과 운동의 원리에 대한 내용이 많이 보이고요. 지문에서 개념의 정의가 힘, 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와 같이 수학적으로 주어지고 이를 적용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학적 정의, 관계 등이 등장하면 이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화학입니다. 화학은요, 다른 분야에 비해 출제 빈도가 낮은 편으로 물질의 기본적인 성질이나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실험이나 현상에 대해 설명하는 지문의 경우 제시된 조건에 유의해서 읽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문에서는 특정 온도 조건 하에서 설명하고 문항에서는 그보다 높거나 낮은 온도 조건 하의 자료로 해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래프 자료가 주어지기도 하죠. 따라서 범위가 중요한 겁니다. 특정 온도의 범위. 얘는 수학적 정의와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명과학은요, 여러 가지 주제에서 골고루 출제되고 있습니다.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이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다고 했죠. 특히 사람이나 동물의 생리적 원리, 의학적 지식을 다루는 지문이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지문의 거의 모든 문장이 세부 정보를 담고 있으며 엄청난 힌트예요. 이를 꼼꼼히 확인해야 풀 수 있는 문장이 자주 출제됩니다. 생명과학은 아무래도 생리적 원리, 의학적 지식이다 보니까 원리와 지식은 세부 정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다. 그래서 지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실험이나 현상을 해석하거나 추론하게 하기도 합니다. 해석과 추론의 근거가 되는 문장을
지문 속에서 찾을 수 있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다음은 지구과학입니다. 자전, 공전과 같은 천체의 운동을 물리학적 개념 및 원리로 설명하는 지문, 우주관의 역사적 변천에 대한 지문 등 천문현상과 관련한 내용이 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지문 내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관련된 구체적인 현상이나 그림 자료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문항이 눈에 띕니다. 즉, 이해입니다. 이해. 특히 천체의 운동을 다루는 지문에서는 방향, 위치, 시간 등에 유의하여 문항의 보기에서도 이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즉, 보기도 잘 봐야 하고요. 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주로 천문현상이 지구과학이다 보니까 지구랑 관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천문현상과 관련된 내용을 출제하는 비중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재에 대한 설명은 이쯤에서 끝내고 과학 분야의 글 읽기 방법 3가지 요약한 거 마찬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어나 개념 정확히 정리하면서, 왜냐하면 과학이다 보니 인문 학생들의 경우 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용어가 생소할 수 있거든요. 근데 충분히 우리 가원 씨께서는 용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용어에 대한 설명이 지문에 담긴 글을 출제합니다. 그래서 그 용어와 개념을 정확히 정리하면서 읽는 것이 가능하고 필요합니다. 그리고 글의 설명 과정, 주장의 근거가 과학적으로 타당한지 고려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글의 설명 과정, 주장의 근거가 과학적으로 O, X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글에 나타난 정보와 관련된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는 것. 얘는 자연계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거겠죠.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여 글을 읽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과학글의 성격은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이나 사회적 행위에 대한 분석 및 주장의 내용을 다룬다는 것이죠. 주로 현상이에요. 인간적인 상황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과학적인 내용이겠죠. 과학적 현상. 당연히 인문, 사회는 사회적 현상이었다면 읽기 방법은 따라서 글에 제시된 사회 분야 관련 배경 지식을 활용하면서 읽고, 글에 제시된 사회 현상을 현실과 관련지어 생각하며 읽고, 글의 목적을 고려하여 글쓴이의 관점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면서 읽고, 동일한 사회 현상을 자신의 생활에 적용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비슷하죠? 사회과학, 과학도 과학이고요. 사회과학, 자연과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순수과학 다 과학이거든요. 사회도 과학이에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성격과 읽기 방법이 사회 분야랑 동일했습니다. 다음은 과학 분야의 문제 풀이법입니다. 이 윗부분은 핵심, 밑부분은 접근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과관계와 상대적 서술어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계속 반복해서 말을 했지만, 그래서 부피가 높아지면 압력이 낮아지고 속도가 낮아진다, 이런 관계. 상대적 서술어라는 거는 관계를 정리하라는 말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위상대적 서술어의 반대 경우도 함께 정리를 한다. 반대 케이스도 있으니까 분명 그거를 정리한다. 왜? 문제가 이 부분에서 출제되니까. 세 번째, 서로 떨어져 있는 인과관계를 서로 연결지어라. 커넥트 필요하고요. 네 번째, 부피가 늘어나는데 양력은 떨어진다. 이거에다 플러스 위에 내용이 있으면 압력이 떨어지면 양력도 떨어진다. 즉, 지금 위에선 이 부분이 담겨 있잖아요. 하지만 위의 내용에서 이 부분 나오고 밑에서는 부피가 늘었을 때 양력이 감소한다가 나왔으면 속도, 양력, 같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위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연결을 지어서 정보가 구체화됐으면 함께 묶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얘는 묶어라. 그래서 접근 방법 3개 중에 첫 번째, 특징과 종류에서는 과학 분야의 글은요, 사회랑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연이나 물리적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객관적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는 좀 개입이 되죠. 그 사람의 생각이 개입이 되는 주관성을 띠는데 과학은 객관성을 띱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구성으로 분석적인 내용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학 분야의 글에는 수학, 물리학, 화학 등에 대한 글이 포함됩니다. 이거를 알면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기억의 길찾기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 문제에 대한 접근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용어와 개념 파악입니다. 과학 분야의 글을 읽을 때는 글에 쓰인 용어 또는 개념,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어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글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요. 이와 관련된 과학적 원리의 적용과 관련된 문항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즉, 과학적 원리를 적용, 그리고 관련된 문항, 과학적 원리가 적용되는 것, 주로 공식을 활용하거나 또는 뭔가 과학적인 사실의 옳고 그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보기랑 연관 지을 때 풀 수 있는 방식인 겁니다. 이때는 용어나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탐구할 때 적절한 곳은 이런 거 물었을 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근거의 타당성 판단입니다. 그 근거가 괜찮은지. 과학과 관련된 글은 자료나 설명 과정, 주장의 근거가 타당하지 않다면 그 내용은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근거가 타당한지 판단해보고 자료를 통해 과학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것들을 물었을 때 근거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유형이구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과학지문의 2022학년도 기준 출제 경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학지문은요. 물화생지, 과학적 원리와 탐구 과정, 과학적 원리와 탐구 과정, 실험 과정 등을 다룬 지문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문에 제시된 과학적 원리나 실험 과정, 변화 과정 등을 도식과 함께 제시한 후 사실적 이해, 내용을 잘 이해했냐? 사실적 독해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사실적 독해. 사실적 이해나 또는 추론적 이해, 추론적 독해 기억나시죠? 이런 거를 묻는 문항이 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과학 관련된 분야 수업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